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또 라이브 방송에 또 온 것 같아요. 한동안 좀 못 뵀다가 또 오래간만에 뵙게 됐는데, 또 오늘도 언제나처럼 또 신박한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여드릴 디자인은요, 프레스 플라워라고 하는 요 디자인인데요. 약간 아파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약간 아파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유튜브 쪽에 이제 접속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파랑여우님, JH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행할 요 디자인은 약간 아파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제 생화로 진짜 아파 꽃으로 디자인을 하면 이제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께감이라던가 뭐 이제 조금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예쁘지만은 조금 작업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진짜 곰손도 바로 하실 수 있는 좀 다른 부자재를 사용한 디자인을 오늘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렇죠. 봄스러운 아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 프레스 플라워를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살짝 베이스 컬러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요, 이제 아이스젤에서 출시한 컬러들 중에 아이엠 폴리젤이라고 하는 컬러 시리즈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젤 타입의 퓨어 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로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컬러 시리즈가, 봄에는 좀 아무래도 좀 여리여리한 디자인들이 예쁘기 때문에 약간 누디 컬러들을 좀 제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살짝 디자인을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지금 제가 오늘 부자재들을 사용한 아트들 쭉 여러 가지 중에 옆에 있는 사이드 컬러들을 다 보시면 좀 누디 컬러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요렇게 화이트한 컬러들도 보이실 거고. 그래서 좀 요새 좀 제가 많이 사용하는 컬러 시리즈가 아이엠폴리 시리즈 중에서 1118 8번부터 1112 3번 요렇게 6가지 컬러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제 손에 있는 컬러가 요 컬러가 지금 1119번이고요. 근데 제가 요새 좀 많이 쓰는 컬러가 요 전체에서 그냥 랜덤으로 되게 많이 쓰는데, 하나의 조금 컬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18번을 제가 먼저 베이스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1118번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아이엠폴리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퓨어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퓨어젤과 폴리시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퓨어젤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젤의 성분을 100%다 가지고 있는 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통젤을 그대로 조금 병 타입의 농도로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넣어놓은 게 퓨어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폴리시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조금 더 농도가 조금 더 묽어요. 그래서 바를 때 느낌이 좀 매니큐어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젤하고 매니큐어를 섞어놓은 젤이 폴리시젤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퓨어젤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장점이 좋냐면, 이렇게 레벨링이 되게 빠릅니다. 지금 제가 약간 우윳빛 컬러를 지금 전체 투명 팁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밑에 팁택도 안 보이는데 레벨링 원코트 만에 딱 됐죠. 근데 또 손에 발랐을 때는 되게 붓자국이 아예 안 남아요. 그래서 약간 퓨어젤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첫 번째 통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퓨어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통젤이 조금 사용하기 어렵다, 근데 나는 통젤에서 할 수 있는 아트를 병젤로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퓨어젤을 좀 사용을 하시면 그림 디자인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좀 더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그에 비해서 폴리시젤은 뭐가 좋냐? 매니큐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퍼집니다. 쫙 퍼져요. 그래서 병젤 중에서도 퓨어젤이 할 수 있는 아트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큐어 젤, 그러니까 폴리시젤이 하는 아트들이 좀 많은데, 대부분 많이 퍼지는 아트를 하실 때는 폴리시젤을 많이 쓰지만, 그 위에 대부분 모든 컬러들은, 그러니까 디자인들은 퓨어젤이 좀 더 디자인하기가 편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레벨링도 잘 되고 잘 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통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퓨어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롱에서든 이제 뭐 아트를 한다던 할 때 좀 퓨어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퓨어젤하고 매니큐어 젤하고 뭐가 달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떴을 때 좀 약간 농도가 요래요. 좀 끈적하다는 느낌? 되직하다는 느낌? 좀 띡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제 손에 발랐던 컬러인데요. 요 컬러 시리즈는 실은 출시된 지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요새 너무 많이 쓰는 컬러여가지고 시작하기 앞서서 요새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젤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퓨어젤, 폴리스젤 난 모르겠어. 자, 그럼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지고 있는 젤 같은 제품 시리즈끼리 맞춰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원코트를 바르시고요. 아직 큐어를 하지 말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같은 시리즈 중에서 큐어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떨어뜨리자마자 팍 퍼지는 젤은 폴리시 젤입니다. 매니큐어가 섞였기 때문에 굉장히 묽거든요. 자, 근데 지금처럼 발란 젤 가만히 지금 계속 가만히 있죠. 자, 이렇게 퍼지지 않는 젤은 퓨어 젤이에요. 그래서 뭐 성분이 어떻게 막 헷갈려서 모르겠어. 그럴 땐 테스트를 보실 때는 아, 이게 퓨어 젤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모든 아트를 할 때는 퓨어 젤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제 뭐 피코크, 뭐 마블 아트 같은 걸 하신다. 특히 마블 아트 하실 때도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움직이면서 멈춰있는 젤이 퓨어 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실 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1118번을 지금 약간 우윳빛 디자인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은 1118번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컬러 젤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로도 많이 사용은 하지만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손이 너무 빨가신 분이 누디 컬러를 바르고 싶어요. 근데 누디 컬러 올랐을 때 특히 왜 손 위에서 약간 이렇게 하얀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포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포인트 있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뭔가 점처럼 생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바로 누디를 바르면 비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살롱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얘를 얇게 한번 깔고 누디 컬러를 바르면 그게 좀 덜 보여요. 그래서 프렌치 컬러링을 하신다거나 할 때도 바로 누디 컬러를 바르기 전에 얘를 얇게 한번 바르고 나서 컬러를 하면 저처럼 옐로우 라인이 좀 보이는 사람들이라던가 중간에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하얗게 점처럼 기포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나는 느낌을 잡아주실 때 얘를 한번 깔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손톱의 컬러링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마블 아트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마법의 컬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발색이 너무너무 안 좋은 컬러젤을 바르실 때 얘를 한번 바르고 그 위에 컬러젤 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링을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화이트 그냥 완전히 새하얀색 있죠, 완전히 하얀색, 그걸 바르고 위쪽에 발색이 안 좋은 컬러를 썼는데 그럴 땐 좀 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1118번이 약간 우윳빛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누디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컬러링을 하시면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를 느끼실 수 있어서 서로 좀 느낌이 틀립니다. 1118번은 제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자, 그럼 먼저 여기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컬러링을 해줬고요. 제가 동시 디자인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막 장난스럽게 도트를 하나 올렸던 컬러 위에다가 다른 컬러 하나를 더 발라서 시작을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요. 112번. 누디 컬러는 진짜 어떤 컬러를 다 쓰셔도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 6가지 컬러에서 그냥 랜덤으로 많이 돌려서 씁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손이 하얘 보이는 느낌, 좀 빨가신 분들 있죠. 손이 빨가신 분들한테는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래서 좀 약간 여성스럽고 차분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은 1112번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디자인을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살짝 큐어를 해놨어요. 자, 큐어하는 사이에 이제 다음으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스타에서 네. 아이엠 폴리젤은 전부 다 퓨어 젤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전 라인이 모두 다 퓨어 젤입니다. 아이스젤에서 나온 아이엠 폴리젤은, 그러니까 원래 아이스젤이 통젤이 한 20년 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통젤이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통젤이 장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이엠 폴리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살롱에서 좀 특히 아트 테크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니아층이 되게 강한 컬러젤 시리즈예요. 네.
자, 여기에다가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뭘 바를 거냐면 아이셀에서 나온 포일 랩젤이라고 하는 걸 바를 거예요. 자, 제 라방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어요. 아, 저거 꺼냈다라는 거는 뭘 꺼낸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먼저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포일 랩젤을요, 바르실 때 양쪽 사이드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큐티클 라인 쪽까지 발라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라방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베이스 젤, 컬러 젤, 탑 젤은 다 요 엣지, 프레지 부분을 다 커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유일하게 바르지 않는 젤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호일 랩 젤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아트를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포인트 무조건 엣지 쪽에는 호일 랩 젤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걸 하시면 리프팅이 빠르다라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28번 큐하고 있는 사이에 동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먼저 발랐던 112번도 똑같이 먼저 호일 랩젤을 먼저 바를게요.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르실 때 특히 옆에 있는 사이드 있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디자인 하실 때 좀 비는 부분 없이 예쁘게 찍힐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팁에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팁은 뭐 작업하기가 쉽지만 이제 손에 디자인을 하실 때는 특히 이런 사이드, 손톱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옆부분을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엣지는 절대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큐어링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큐어는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되고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호일 랩젤을 발랐다는 거는 호일을 꺼낸다는 얘기입니다. 호일 랩젤이라는 거, 호일 위에 붙인다는 젤이거든요. 자, 신박한 아이템을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신박한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이셀에서 이번에 사라 라방 때는 첫 공개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이셀이 호일 굉장히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서 자, 제가 1번부터 좀 보여드릴 건데, 1번부터 기존의 스카프 호일, 뭐 마블 호일, 굉장히 호일 디자인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플라워 호일은 좀 아파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투명 베이스에 이렇게 1m 정도의 길이가 있어서 굉장히 양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1번은 좀 약간 오리엔탈적인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에 필름다 모든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어떤 디자인을 꺼내셔도 한 패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오리엔탈적인 느낌으로 제가 요걸 살짝 느낌을 보여드리면 1번으로 했던 디자인이 요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느낌이 틀린데 1번 디자인이 요거거든요. 자, 근데 1번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깔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순서대로 갈 거니까 위에서부터 깔면서 갈게요. 2번 디자인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호일 붙여서 디자인했구나. 네, 자, 호일을 붙이실 때도 잘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2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봄스러워요. 약간 꽃이 톤업된 디자인이 많습니다. 1번 같은 디자인은 좀 차분한 디자인이라고, 좀 약간 톤 다운된 컬러들이 많다고 하면 2번은 좀 톤업이 된 디자인 있고, 좀 나비도 좀 약간 파스텔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봄스러운 싱그러운 디자인을 하실 때 2번, 요게 2번입니다. 2번 작업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보여드릴게요. 자, 3번은 조금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디자인이 8개가 있어서 하나씩 다 보여드리기가 참. 자, 보시면 화이트 블러썸 같은 느낌의 꽃이 좀 많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깃털도 살짝 보이고요. 중간에 이니셜 패턴도 살짝 보이시죠? 자, 저희가 요런 걸로 디자인해 놓은 거는 저희 아이스젤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디자인은 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인스타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3번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화이트, 핑크의 좀 블러썸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패턴이 3번이고요. 실은 각 패턴마다 디자인이 전부 다 너무 예뻐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아트할 때 좀 약간 느낌이 틀려요. 네. 이뻐요. 네. 주리 안드레슨 선생님. 네. 네, 이쁘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4번입니다. 4번은요, 좀 약간 파스텔 컬러 느낌이, 그러니까
1번부터 지금 계속 보여드리지만 느낌이 다 틀려요. 보시면 4번은 조금 파스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퍼플 컬러 연보라빛 느낌, 라일락 같은 느낌의 색깔들이 좀 많이 보여주실 건데 좀 약간 동화 같은 느낌 하실 때 요거 디자인을 제가 아마 해놓은 게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팁 하나씩을 이렇게 쭉 보여드릴 건데 제가 팁으로 안 보여드리고 호일로 하나씩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팁에는 일정 한 부분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체 패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쇼핑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그리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아이스젤 전 상품 30%를 한다고 하네요. 평상시 라방하고 많이 할인율이 틀리네요. 평상시 10%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오늘은 30%라고 하니까 2시까지 30% 한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파스텔의 좀 장미 느낌도 약간 아침에 볼 듯한 약간 몽울이 진 느낌의 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제가 약간 느낌을 동화 수채화 같다고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꽃의 느낌이 생화보다는 좀 약간 동화 같은 느낌? 수채화로 이렇게 색연필로 색칠해 놓은 듯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얘는 이파리 느낌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약간 몽글몽글하게 귀엽게 작업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5번.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좀 저는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 이 디자인 진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되게 트로피칼한 컬러예요. 저는 패디에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이 디자인인데 패디는 좀 너무 밋밋한 컬러를 쓰면 안 보여요. 왜냐면 시선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서 패디는 좀 강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패디 디자인 할 때는 6번을 진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좀 색이 많이 쨍하고요. 약간 좀 하와이안스러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밝은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패디 완전 강추. 그래서 좀 약간 블루 컬러, 올해 트렌드 컬러가 블루, 클래식 블루잖아요. 그 블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화사한 느낌의 좀 약간 트로피칼한 컬러가 요 6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라색을 되게 퍼플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얘는 딱 라벤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약간 자잘자잘한 꽃도 보이고요. 이렇게 좀 큰 느낌의 느낌도 보이시고 약간 좀 이렇게 물망초 같은 느낌의 디자인도 보이세요. 약간 노란색 여기서도 아파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 좀 아파 느낌이 마른 느낌을 좀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프린트를 쭉 보시면 퍼플 계열이 좀 많아서 좀 고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이 7번입니다. 자, 근데 실은 이 호일들은요, 내가 밑에 베이스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아마 상상을 하시는 것만큼 디자인을 많이 변경하시면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8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컬러가 이 8번이에요. 좀 쨍하죠? 색깔이 많이 쨍하죠?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게 보라색도 많이 보여지고, 특히 여기 보여주시는 노란색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손톱 위에 올라갔을 때 딱 아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약간 실사 같은 느낌이 강한 디자인이 8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8번도 하나 쓸 거고요. 다른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두 개 동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꽃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이것저것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쓰시냐에 따라서 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막 꺼내다 보니까는 좀 호일을 정리를 하고 작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양이 많아지니까 무슨 살풀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살짝 제가 옆쪽으로 밀어놓고 자,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디자인은 잘못하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들은 다 깔끔하고 여리여리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디자인 프린팅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디자인으로도 진짜 이번 디자인은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업하실 때 오히려 선택하시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디자인들이 다 예뻐서 특히 투명 베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아서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자, 그럼 제가 디자인을 해볼게요. 먼저 화이트
요 약간 우윳빛의 118번하고 같이 쓰는 디자인을 좀 잡을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아파 같은 느낌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요런 꽃들을 좀 그때그때마다 저도 어떤 꽃을 붙이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틀려요. 그날그날의 필에 따라서 좀 약간 느낌이 틀립니다. 자, 근데 디자인을 하실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요, 너무 다 꽃만 있으면 좀 아파의 느낌이 좀 디테일한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반드시 꽃 이파리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파리 부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부분을 같이 잘라서 씁니다. 다 쓰기엔 좀 양이 많으니까 요런 부분, 이파리 부분도 한두 개씩. 초록색이 좀 같이 들어가야 꽃이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파리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잘라서 밑에 떨어뜨려 놓고 있거든요. 마음에 들만한 애들을 좀 여러 개를 잘라 놓고 배열을 맞춰보고 나서 보면서 저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요 파란색도 하나 예쁠 것 같아서 파란색도 하나 넣고요. 이렇게 다양하니까 손님이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나 이게 이쁘니까 이거 붙여줘 라고 손님이 대놓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샘플링도 이 하나 가지고 샘플 아트도 한 5개 이상 나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컬러가 동시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요 정도 밑에 잘라놨거든요. 요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한 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먼저 커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팁은 4번 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손톱이 작은 편이긴 한데 한 두 번째 손가락보다는 좀 큰 것 같고요. 엄지보단 조금 엄지손가락만 하네요. 요거보다 조금 저보다 손톱이 크신 분들은 한 두 번째 정도 손가락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요 정도 들어간다는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색깔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제가 호일랩 젤을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놨잖아요. 호일랩 젤을 바르시고 거기 위에 내가 먼저 디자인하려고 하는 메인 컬러를 먼저 하나 정하실 때, 자, 쉽게 하는 디자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잘라놓은 디자인들 중에서 가장 큰 디자인을 먼저 고르세요. 색깔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도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아트하시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전체 디자인들이 이렇게 막 잘라놓은 것들 중에서 어떤 꽃이 제일 크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제일 크네요. 자, 그럼 큰 거를 먼저 가장 메인에서 살짝 삼각형 구도로 가는 게 구도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정가운데 하면 좀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틀어지게끔 옆쪽으로 가서 하나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꼼꼼하게 옛날에 왜 우리 아기 때 판박이 하잖아요. 판박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긁어주셔서 꼭꼭꼭 해주시고, 저는 이제 핀셋을 좀 U자 핀셋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긁는 게 좀 편해서 이걸 쓰는데, 그냥 일자 뾰족한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손톱으로 꼼꼼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하는 게 더 꼼꼼하게 붙을 수도 있어요. 네. 핀셋은 좀 너무 얇다 보니까 손에서 벗어날 수, 그러니까 안 긁히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안 긁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이렇게 작업할 때 되게 많이 문의하세요. 미경화 젤을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살짝 떼볼게요. 자,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떼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다 떨어졌죠? 자, 미경화 젤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군데군데 구멍이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쁘게 그려놓은 거에 막 긁어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호일랩 젤은 말씀드린 대로 호일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전용 젤이에요. 호일용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아이스젤에서 스티키 젤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스티키 젤하고 호일랩 젤하고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스티키 젤은 언제 많이 쓰냐면 접착력이 너무 세서요. 스티키 젤은 뭐 와이어라던가 판자개라던가 레이스 천 같은 거 붙일 때 두께감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을 붙일 때 사용하는 게 스티키 젤이고요. 호일랩 젤은 말 그대로 호일을 가장 예쁘게 붙이고 프린팅 예쁘게 되게, 또 유지 기간이 제일 오래 가게끔 하는 게 호일랩 젤입니다. 그래서 호일을 붙이실 때는 뭐 아이스 플라워 호일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호일을 붙이신다고 해도 호일랩 젤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요렇게 하나 갔으면 살짝 위쪽으로도 한 요쪽에 하나, 요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약간 삼각형 구도로 가는 게 예쁘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
자, 그 다음에 비닐 살짝 벗겨내시고요. 자, 만약에 떼시다가 약간 덜 부푼 부분이 보인다. 그럼 고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눌러주시고요. 겹쳐지는 부분은 어차피 안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살짝 요 정도 느낌만 작업해 주시고, 자, 제가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면 여기 위쪽에다가 삼각형 구도로 하나 올라갈 건데, 그러면 여기 살짝 위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호일랩 젤이 발라져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 위쪽에 한 번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호일랩 젤을 살짝 하나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LED 램프에서 잠깐 한번 30초 큐어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처음에 삼각형 구도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디자인하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번 정도에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자, 제가 조금 더 이제 약간의 트릭을 하나 썼기 때문에 좀 입체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드리는 방법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를 하셨다. 자, 선생님들 가경화하지 마세요. LED 램프, 특히 호일랩 젤 같은 경우는 가경화를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접착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호일랩 젤은 큐어링을 하고 나면,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발라놓은 상황인데 여기 끝을 한번 만져볼게요. 미경화 젤이 남지 않습니다. 호일랩 젤은. 무슨 얘기냐? 미경화 젤이라는 건요, 손으로 꾹 찍어서 이렇게 돌려서 비벼보면은 뭔가 손에 미끄덩거리거나 끈적이는 게 남아져 있는 게 미경화 젤이에요. 자, 근데 얘는 표면은 끈적끈적한데요. 표면이 끈적끈적한데 손에서 비벼보면은 미경화 젤이 남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손톱 표면에 풀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경화 젤이 아니라, 끈적이는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손톱 위쪽에다가 양면 테이프 발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호일같이 얇은 애들을 쫙 주름지지 않게 쫙 펴주면서 붙여주는 표면을 만들어준 게 호일랩 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경화를 했어요. 그럼 큐어가 덜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미경화 젤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미경화 젤이 남는다라는 건 미끄덩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호일이 안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경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바짝. 자, 만약에 사람 손에 디자인을 하실 때 이 고객님이 엄청 많이 움직이면서 큐어링을 해요. 그럼 그럴 땐 아예 1분을 큐어링을 해버리세요. 바짝 큐어해 주셔야 훨씬 더 호일이 예쁘게 잘 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자, 그럼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살짝 붙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좀 노란색 꽃, 빨간색 꽃, 좀 약간 보색 꽃이 더 예쁠 것 같아서 노란색을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아파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약간 중간중간에 꽃잎이 약간 탈모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부서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빽빽하게 차 있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약간 이런 디자인이 겹쳐서 올라가면 오히려 더 생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한 곳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쪽 위에다 올리셔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살짝 해주시고요. 그래서 약간 좀 면이 넓은 부분을 작업을 하신다 그럼 손으로 그냥 이렇게 비벼주시는 게 훨씬 더 잘 붙어요. 네, 뭐 실리콘 스틱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실리콘 스틱은, 딱딱한 실리콘 스틱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말랑한 스틱 쓰시는 분들은 비춥니다. 오히려 실리콘 스틱이 더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약간 이파리 있는 부분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여기 옆에다가도 하나 살짝 넣어볼게요. 자, 지금은요 약간 뉘앙스적인 느낌만 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파리 같은 느낌만 하나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탑젤로 디자인을 하셔도, 그러니까 여기서 마감 처리를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할 거면은 굳이 스킬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한 가지 조금 더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투톤 같은 느낌 작업을 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얘를 위쪽에 스크린을 한번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뽀얗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아이엠플리젤 1128번 있잖아요. 얘를 한번 위에 코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아까 베이스 코트에 한 번밖에 안 발랐어요. 2번 컬러링을 하지 않고 원 컬러링만 했거든요. 자, 여기 위에다가 다시 얘를 얇게 한번 1128번을 올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약간 좀 쨍했던 디자인들이 약간 한번 톤 다운이 됩니다. 자, 살짝 많이 갖지 마시고요. 제가 퓨어젤이라고 말씀드렸죠. 퓨어젤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발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량만 사용하셔도 발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쪽에 눌러서 소량으로만 살짝 발라주세요. 그러면 약간 이 느낌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좀 샤방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샤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톤이 정리가 한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물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 살짝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LED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어링 하는 사이에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꽃들을 올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화이트 컬러가 한번 스크린 쳐져 있는 애들은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느낌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예, 맞아요. 주리 선생님이 몽환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몽환적인 표현을 하실 때 1118번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지게끔 다시 올라가는 디자인들이 얘네들이 좀 더 위로 올라와 있는 3D한 느낌이 좀 보여지겠죠. 그래서 약간 디자인을 하시더라도 약간 이렇게 트릭을 쓰시면 조금 더 느낌이 좀 더 볼륨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살짝 큐어링 하는 사이에 벌써 큐어링이 다 됐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옆에 있는 부분에 조금씩 있는 부분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호일립젤을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전체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번만 대충 이 정도만 발랐어요. 그냥 내가 붙이려고 하는 부분에만 다 전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에다가만 붙여야지 라는 부분에만 살짝 호일립젤을 발랐고요. 큐어링 가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호일립젤을 바를 때 미경화 젤이 컬러 젤에 남아있을 텐데 그거 닦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냥 위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미경화 젤하고 상관없이 그냥 바르셔도 되고, 단 만약에 클리어 젤, 미경화 젤이 엄청 많이 남고 미끄덩거리는 젤일 경우는 한번 닦고 들어가시는 게 더 디자인하기 좋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엠 폴리젤, 특히 퓨어젤 같은 경우는 미경화 젤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일립젤 바르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약간의 큐어링하는 사이에 제가 좀 약간 시간이 남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걸 하나 또 잡아볼까요? 피디님 보고 싶으신 색깔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세요. 저 아까 네. 보라색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보라색, 네. 보라색 매니아세요? 보라색, 분홍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자, 그럼 보라색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라색이 아까 7번이에요. 네, 7번으로 디자인 이렇게 해서 살짝 커팅해서 살짝 좀 잘라 놓겠습니다. 제가 아까 팁을 하나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같이 보여드리려고 보라색, 약간 노란색 것도 같이 있으면 예쁘니까 노란색도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요 꽃도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아파 같은 느낌. 이것도 하나. 인스타에서 네. 오늘은 어떤 아트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못 보셨겠네요. 네, 이제 방금 들어오셨나봐요. 네네. 지금 저희가 오늘은 좀 약간 봄봄스러운 플라워 디자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커팅만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어떤 디자인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잘라야겠네요. 지금 제가 8번하고 약간 디자인을 섞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하나만 쓰시는 것보다 좀 약간 톤업된 디자인도 약간 나비가 지금 새는 제가 살짝 땡기거든요. 그래서 나비도 여기서 하나 잘라볼게요. 자, 약간 레드 컬러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라색 컬러와 같이 살짝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자, 인스타 들어오시는 분들 조금 헷갈리실 거, 뭐를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띄워져 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니까, 자, 이렇게 약간 프레스 플라워라고 해서 아파 같은 디자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스토리에 공유되죠? 인스타도. 아니요, 인스타는 공유가 네.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풀 버전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라센 홈페이지에서 사라센 TV 카테고리 들어오시면 브랜드 라이브의 풀 버전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유튜브도 참고해 주세요. 네, 유튜브는 이제 짤방이 들어가는 거고 전체 풀 스토리를 보시려면 사라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제가 약간 옐로우가 약간 오렌지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아까 첫 했던 디자인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위에다가 약간 요쪽에 살짝 가운데 곳에 들어가면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좀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을요 전체 하나를 다 안 올리셔도 돼요. 반만 잘라서 올리셔도 돼요. 살짝 느낌만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약간 지금 남았거든요. 전체 다 안 넣어주셔도 돼요. 왜냐? 꽃하고 꽃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겹쳐지는 느낌을 낼 때는 살짝 덜 붙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 여기 위쪽도 다 안 붙이고요. 여기 끝에만 살짝 사용할래요. 여기 꽃 이파리만 초록색이 있다라는 부분만 살짝 잡아서 요만큼만 붙였어요. 약간 전체 다 안 붙이셔도 돼요. 살짝만 붙여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 보여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요렇게 두 가지 포인트만 또 올려주시면 밑에 화이트 밑으로 깔려 있는 컬러와 위쪽에 있는 컬러 느낌이 좀 약간 많이 틀려집니다. 그걸 언제 보실 수 있느냐? 자,
많은 분들이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보통 탑젤을 바르세요. 자 근데 살롱에서 유지기간을 오래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잘 보시면 호일랩 젤을 바르고 호일을 붙였잖아요. 자 호일은 비닐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너무너무 얇은 비닐이에요. 말 그대로 호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탑을 바르게 된다고 하면 모든 컬러젤들, 모든 젤들 중에 베이스, 컬러젤, 뭐 클리어젤, 탑젤, 매트 탑젤 모든 젤들 중에서 가장 얇게 발리는 애들은 탑젤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그냥 바르다 보니까 비슷한 두께로 발리지 않나?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탑젤일 경우는 항상 탑젤이 제일 얇게 발리고 또 광택이 좋을수록 잘 깨집니다. 탑젤이 단점이 하나 그거예요. 너무너무 발색, 너무너무 광택이 좋으면 겨울철에 깨질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꿀팁을 다 공개를 하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탑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커버를 해줍니다. 약간 저 같은 경우는 4번의 멀티 커버 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멀티 커버 젤이 사용하는 용도는 뭐냐면요, 젤 위에 젤이 또 올라갈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젤이 아닌 지금처럼 호일이 들어갔거나 아이스젤에서 되게 유명하죠. 뭐 마블 리퀴드 아니면 호일, 이제 물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또 위에 뭐가 올라갈까요? 뭔가 중간에 스티커 같은 게 올라갔을 때 바로 탑젤만 하게 된다 그러면 엣지부터 벗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부터 리프팅이 이렇게 떠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스티커가 좀 두꺼운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 글리터 같은 경우도 옆에서 약간 탑젤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거기서부터 리프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멀티 커버 젤 같은 경우는 얘는 자체적으로도 살짝 접착력이 있습니다. 베이스 젤은 절대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되게 맑고 묽은데 접착력이 있는 클리어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코팅을 하고 가시면 유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멀티 커버 젤을 언제 쓰느냐, 이거는 살롱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왜 선생님들 빨간색이나 검정색이나 굉장히 발색이 진한 원색들을 쓰고 나면 탑젤 바를 때 브러쉬에 색이 녹아 나와서 브러쉬에 묻어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탑젤은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베이스 컬러를 살짝 녹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멀티 커버 젤을 바르고 탑젤을 하시면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컬러 자체도 약간 톤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아까 호일만 붙였을 때 느낌이 완전히 틀리죠. 조금 더 통일감 있어 보이고 조금 더 뭔가 입체감 있어 보이는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 커버 젤을 바르고 탑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지 기간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일랩 젤은 절대 엣지를 바르지 않지만 엣지를 젤인 애들은 무조건 다 바릅니다. 호일랩 젤이 아닌 애들은 베이스 젤, 컬러 젤, 멀티 커버 젤, 클리어 젤, 엣지를 무조건 바르고 큐어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큐어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만약에 호일랩 젤을 여기다 발랐어요. 그러면 내가 호일을 붙이다 보면 이쪽 부분에다가도 어떻게 잘못하다가 호일이 붙을 때가 있죠. 그럼 호일은 비닐이잖아요. 굉장히 얇죠. 젤이 아닌 애들이 위에 붙어 있을 경우 손끝으로 타자를 치신다거나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할 때 이 비닐에서부터 먼저 리프팅이 팍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점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 쪽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엣지 쪽에는 젤은 무조건 커버는 하지만 젤 이외의 부자재 애들이 가깝게 붙어 있으면 리프팅이 일어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호일랩 젤이나 스티키 젤은 절대 엣지 바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지기간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하는 이론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엣지 쪽 바르지 마시고, 근데 또 절대로 하셔야 되는 거, 엣지 쪽에 베이스 젤, 컬러 젤, 탑 젤, 클리어 젤 다 엣지는 꼭 커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프레엣지 부분이 너무 얇으면 깨지기 쉽다라는 거. 네. 어느 정도 일정 두께감이 있어줘야 젤이 유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또 살롱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손 시술을 하기 전에 손톱을 이렇게 한번 눌러봐요. 그래서 베이스 젤 바르기 전에 훅 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톱이 너무너무 얇다라는 분이거든요. 그럼 바디 자체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뭘 해도 빨리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에는 손톱 바디가 먼저 튼튼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젤을 바르고,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살롱에 사이드한 느낌인데, 제가 이거 오늘 쓴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사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스젤이 1번부터 이렇게 멀티 커버젤 뭐 이렇게 쭉 설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사라 쇼핑몰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쭉 설명이 있을 거니까 참고는 봐주신데, 1번은 유지기간 오래가는, 손톱 손상 없이 유지기간 오래가는 베이스 젤이고요. 1번 베이스 젤이라고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 볼륨업 베이스라고 해서 손톱이 드릴하셔서 손톱 파인 분들이 있죠. 약간 울퉁불퉁하신 분들한테 약간 두께감을 주면서 베이스를 주는 애가 얘예요. 그래서 1번은 유지기간이 훨씬 더 긴 거, 요거는 약간 볼륨을 주면서 보톡스 베이스 젤, 어떻게 설명드리면 약간 서로 약간 기능이 틀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분이 손톱이 너무너무 얇은데 손톱도 파여왔어. 그럼 1차 베이스 젤 바르시고 2차 볼륨업 베이스를 바르시면 두께도 맞춰지고 유지기간도 오래 갑니다. 같이 쓰셔도 좋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분들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걸 2번 바를 때도 있습니다. 나노 베이스. 그래서 1, 2번은 베이스 젤이었고요. 자, 만약에 나노 베이스나 이런 거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손톱을 이렇게 눌렀는데 막 휘어요. 너무 막 종이짝이에요. 이렇게 두 개 베이스를 2번씩 발랐는데도 너무너무 얇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애가 요겁니다. 하드 플러스 젤. 이거는 병 타입의 하드 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발라도 손톱이 되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손톱이 특히 너무 얇은데 또 길어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또 막 손톱 찢어진다고 하는데 난 손톱이 얇아도 손톱 길었으면 좋겠어. 컬러링만으로도 해도 자꾸 찢어져 라는 분들한테는 얘를 한번 깔고 진행을 해보세요. 한 번만 발라도 손톱이 너무 신기한 게 완전 단단해져 있어요. 약간 크리스탈처럼. 그래서 약간 영양제처럼 손톱이 되게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3번을 바르고 나서 컬러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컬러링 위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약간 기능성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제가 살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고 4번은 말 그대로 아트 할 때 많이 쓰는 클리어젤입니다. 아트 클리어 젤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컬러를 톤업 시킬 때, 컬러 변색을 반지할 때, 아니면 지금처럼 스티커 같은 거 붙일 때, 코팅할 때 쓰는 애가 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제가 멀티 커버 젤을 했고, 자, 요새 유행하는 디자인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만 디자인이 있으면 좀 심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약간 바디를 길어 보이게 하는 트릭 컬러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유튜브에 주리 안드레슨 선생님이, 그럼 소그프가 힘들지 않나요? 네, 당연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새는 같이 이렇게 점점 두께감도 올라오고, 두께감이나 아트를 하기 때문에 드릴을 살짝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드릴 작업을 하시고 소고프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소고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좀 소고프가 더딥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번까지 오프를 하고, 나머지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까지 실은 다 드릴로 오프하는 스타일이에요. 속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속이 손톱을 더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드릴 테크닉을 잘 활용을 하셔서 손톱이 파이지 않게끔만 디자인을 하신다면 실은 드릴이 손톱을 덜 상하게끔 합니다. 속이 젤을 녹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녹이는 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을 사용을 하시면 손톱이 안 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모든 재료들 중에 가장 손톱을 손상시키는 거는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드릴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드릴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아까 보라색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라색 디자인을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헷갈리시니까 쭉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자, 쭉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 인스타에 질문이 하나 왔었어요. 네. 3번은 1번 네. 후에 바르나요? 라고 물어보셨었거든요. 네, 1번 바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번호를 왜 정해놨게요? 번호가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4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게 순서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싶어서 번호를 적은 이유가 이 이유예요.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 2번은 베이스입니다. 자, 그럼 딱 봐도 1번, 2번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았다? 그러면은 1번이 먼저 가고요. 3번 바르셨죠? 3번 다음에 4번. 요 사이에 보통, 요 사이에 보통 이런 컬러 젤들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얘는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저는 밑에 좀 많이 까는 편입니다. 손톱 바디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컬러 하시고 4번 오시고, 자 5, 6번은 뭐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강탑 매트탑이에요. 탑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으로 해놨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2번 베이스, 3, 4번 기능성 애들, 5, 6번 탑재.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두 개씩 나눠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3, 4번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는 손톱을 단단하게 해주는, 깨지지 않게 해주는 클리어젤. 얘는 아트용 클리어젤이라고 설명드리면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하시면 되세요, 선생님들. 헷갈리시면 앞번호 때 있는 애들이 먼저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바디가 길어 보이는 테크닉 하나가 있다라는 걸 살짝 설명을 드리면, 아이스젤이 20년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유명한 컬러 젤이 있어요. 아이스젤에서 통젤 중에 385, 386이라고 하면 아이스젤 매니아 분들은 좀 경력이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신 385, 386이라고 하는 펄 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골드, 실버, 전설적인 컬러 시리즈라고 있는데, 자, 약간 컬러감을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그 385, 386이 최근에 리뉴얼돼서 들어온 컬러가 요 4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은 동일합니다. 근데 텍스처가 바뀌었어요. 제가 컬러 차트를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7번부터 10번 이렇게 있는데, 원래 아이스젤에서 385, 386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애가 385가 7번이었고요. 자, 약간 요게 7번이었고요. 8번이 386이었습니다. 그래서 24K 골드, 실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컬러가 정말 유명한,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홍콩에서도 얘네는 아직도 계속 찾으시는 포인트 되는 컬러들인데, 자, 여기다가 저희가 조금 더 추가를 한 컬러가, 저는 24K 골드 촌스러워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8K 골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 9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샴페인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 8, 9, 10번이 펄라인인데요. 자, 이 컬러들을 가지고 제가 많이 디자인을 요새 많이 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텍스처가 제가 오늘은 샴페인 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원판 디자인에서는 실버를 했었는데 오늘은 샴페인 골드가 좀 땡기네요. 자, 기본적으로 펄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자, 제가 그래도 저는 통젤은 무조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한 번은 믹싱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왜냐? 믹싱을 한번 해주셔야지 약간 펄감들이 다 동일하게 입자가 좀 그려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으셔도 예쁘게 디자인을 하시려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믹싱하고 한 거랑 안 하고 한 거랑 디자인 완성도를 보면은 색감에서 좀 약간 느낌이 틀리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많이 기존의 아이스젤 385, 386을 아시는 분들은 느끼실 건데 조금 많이 묽어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 조금 묽어지는데 펄은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 라인 그리기가 쉬워졌어요. 자, 제가 지금 롱라이너를 하나 살짝 꺼낼 건데, 아이스젤 롱라이너가 제가 롱라이너를 좀 504S 요렇게 바늘처럼 생긴 애를 좀 많이 씁니다. 자, 얘를 롱라이너를 살짝 이렇게 한번 묻혀서 코팅을 한번 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검정색 팁이 없는 관계로 그냥 임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롱라인에서 보통 바디가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해볼게요. 자, 왜냐면 라인 그리는 걸 쉽게 그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 지금 한 번에 갔는데 한 번도 끊기지 않죠.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지는 거 이렇게 줌인 당겨서 이렇게 보여드리, 자체 줌인 보여드려야지. 한 번도 안 끊기는데 한 번에 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냥 라인 지금 브러쉬 묻혔고요. 지금 이 4가지 컬러 시리즈는 다 동일해요. 저 그냥 이렇게 내렸거든요. 보통 바디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리실 일은 없지만 이렇게 그려도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선 라인까지도 작업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에 386, 386을 계속 쓰셨던 분들은 저희가 요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스젤 기존에 있었던 385, 386보다는 에이블랙, 아이스젤이 에이블랙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된 이유가 좀 텍스처가 리뉴얼 되면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블랙 시리즈 나와 있는 애들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라인 그리기 되게 좋은 펄 시리즈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7, 8, 9, 10번 추천드립니다. 네.
펄 라인들 중에서 색감만 틀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디가 좀 길어 보이는 느낌. 자, 정말 별거 없어요. 스마일 라인 쪽, 밑에 스마일 라인 쪽에 아주 얇게 깊게 프렌치 라인을 한 번만 살짝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가운데서 먼저 한번 살짝 갖고요.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마일 라인을 살짝 잡으실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양쪽 날개 꼬리 위치가 동일하면 프렌치가 그냥 비슷해 보여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한 반 정도 되게끔 바디의 반 정도 되는 부분에서 스타트 지점으로 잡아놨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 반 지점에 맞춰서 높이만 맞춰주시면 이 슬립 프렌치 같은 경우는 굳이 예쁘게 스마일 라인을 만들지 않아도 엣지 쪽에만 살짝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이만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프렌치가 맞춰져 보여요. 자, 그럼 이 테크닉을 왜 쓰느냐? 바디가 손톱이 짧으신 분들 있죠. 짜리몽땅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요렇게 하나만 딱 해주시면 되게 착시 효과가 보여져요. 자, 그리고 하시다가 어라 내가 라인을 잘못 그렸네, 삐뚤빼뚤한데 어떡하지? 자, 그럴 때는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막 목숨 걸고 라인을 안 그리셔도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는 403A 브러쉬, 참 20년 된 브러쉬입니다. 한 번도 모양이 바뀌지 않네요. 미니 삼각형 브러쉬입니다. 자, 되게 작아요. 립 브러쉬보다 더 작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여기 모니터에서는 안 보여주셨을 건데, 제가 멀티 디펜디시에 이렇게 살짝 클렌저를 묻혀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이스젤이 15년 전에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그 제품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나이가 밝혀질 것 같은데 20년이 넘었거든요. 초창기 멤버기 때문에 제가 아이스젤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이 디자인을 할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멀티 디펜디시 팔레트 아이스젤이 전 세계 최초로 실은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여기저기서 카피본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카피를 하셔서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브러쉬를 놔두고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굳이 뚫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하나 동그랗고 하나 네모나지?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스젤에서 20년 전부터 나왔던 스펀지 와이프가 있어요. 저희가 그라데이션 와이프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이스젤 와이프 요새 그라데이션용으로 엄청 많이 사가시던데, 와이프를 여기에 넣으려고 이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쪽은 클렌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양조절의 클렌저를 여기서 흡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라인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라인이 삐뚤빼뚤한 것 같아. 프렌치 컬러를 굳이 펄로 하시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이트 컬러링을 하셨다, 백와이프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 백으로 클렌징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클렌징 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예쁘죠? 확실히 닦았더니. 그래서 약간 클렌저 작업을, 아이스 클렌저가 알코올이 화장품용 알코올을 쓰기 때문에 오일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는 작업을 하셔도 오일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을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스마일 라인. 그럼 확실히 아까보다 바디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좀 얄쌍해 보이죠. 약간의 트릭입니다. 착시 트릭을 주는 컬러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바디가 저처럼, 제가 손톱이 되게 작아요. 이렇게 정말 짜리몽땅하죠. 이런 분들한테도 프렌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꺼운 라인의 프렌치를 하시면 손톱이 더 짧아 보여요. 그럴 때는 약간 슬림 라인 프렌치로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서 길게 뽑으시면 바디가 좀 더 길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D 램프에서 한번 살짝 큐어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까 멀티 커버젤 바르기 전에 요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멀티 커버젤 하시고 나서 그 위에 덮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왜 멀티 커버젤 위에 이 프렌치 컬러링을 했냐면, 아이스젤 컬러젤들이 되게 얇게 발리는데도 발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두께감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하셔도 상관이 없어서, 실은 백와이프 디자인을 하실 때 이렇게 닦을 때 있잖아요. 밑에 미경화젤이 남아있으면 훨씬 더 닦기가 좋아요. 그래서 잘 닦기라고 4번 멀티 커버 젤을 바르고 나면 미경화젤이 남잖아요. 좀 미끄덩미끄덩 거리죠. 거기 위에 컬러링을 하고 닦으면 조금 더 닦기가 쉽기 때문에 그 위에다 작업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대신 이런 건 있어요. 발색이 안 좋은 애들은 멀티 커버 젤 위에 하고 닦으면 좀 안 예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퓨어 젤,
그러니까 통젤, 퓨어젤일 경우는 병젤일 때도 퓨어젤일 때에는 미경화질 왜 디자인에 또 발색이 좋은 애들은 저처럼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단 여기서 기본 깔고 가야 되는 거 발색이 좋은 젤이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시면 탑젤. 자, 탑젤은 제가 광탑하고 매트탑을 하나 살짝 보여드릴 건데, 자, 탑젤 바르기 전에 같이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는 조금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아까 보라색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잘라놓은 거 기다리셨죠? 네. 한번 살짝 보라색 디자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이제 정말 라방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1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참 빠르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꾹꾹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평상시 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라색 하나 끼끼끼 돌려서, 자, 설명을 안 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좀 손이 빨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 요것도 하나 있으면 예쁠 것 같네요. 이파리 라인 살짝 요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제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꽃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위로 올려서 밑에 부분에만 지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살짝 올렸어요. 이렇게 지금 그냥 꽃만 얹어서 작업을 할게요. 약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아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살짝 위에 겹쳐서 다시 디자인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다음에 약간 어차피 겹쳐서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 가운데 한번 더 잡고요. 한번 큐어링 하는 사이에,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그러면 원래 제가 디자인에서 매트탑을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매트탑이 6번이에요. 제가 좀 이따 보라색은 광탑으로 작업을 할게요. 페이퍼 매트탑 젤이 제가 여태까지 써본 모든 매트탑 젤들 중에 가장 종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약간 페이퍼 매트탑 젤인데, 매트탑 젤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약간 미경화 젤이 남는 매트탑 젤들도 있고요. 안 남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미경화 젤이 전혀 남지 않아요. 대신 얘는 큐어링을 30초 말고 1분을 큐어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더 뽀송한 느낌이 들거든요. 광탑 느낌은 요렇습니다. 자, 근데 큐어링하고 오면 매트탑이 되기 때문에 살짝 매트탑 느낌을 먼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 위에다가 살짝 아까 겹쳐진 부분에다가 약간 꽃들이 좀 작은 꽃들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요 꽃을 살짝 제가 잘라서 넣을게요. 요거를 너무 닿으면은 꽉 찰 것 같아서 살짝 반을 자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아이스젤 라이너들 비싸긴 하지만 참 좋죠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이 진짜 또 이렇게 2시까지 그쵸? 네, 저희 30%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가져가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30%가 엄청 크더라고요. 아니, 저는 평상시에 이 30% 이랬는데 계산 다 해보고 나니까 30%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비도 하나 넣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약간 디자인이 약간 구멍난 부분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펄 컬러 있죠? 펄로 살짝 가려요. 제가 지금 빨리빨리 보여드리느라고 살짝 좀 대충대충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살롱에서 진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대충대충 하시면 돼요. 약간 수정도 요렇게? 되면서 포인트도 되는 느낌인 네, 것 약간 같아요. 펄 컬러를 살짝 넣어주시면 조금 더 느낌이 더 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해서 한번 살짝 들어가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이퍼 매트 탑하고 광탑하고 느낌이 좀 많이 틀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원래는 멀티 커버 젤을 바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그냥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보라색 퍼플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광탑으로만 마무리를 지을게요. 반드시 4번 바르고, 팁에는 상관없어요, 선생님들. 팁에는 그냥 광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팁이 움직이면서, 사람 움직이면서 막 손을 쓰진 않잖아요. 사람 손에 하셨을 땐 4번을 꼭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유지기간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는 4번을 발라야 되지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느낌만 보여드리려고 약간 보라색을 많이 썼을 때 느낌이 어떤지. 원래 같으면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가운데 한 바퀴 프레임을 살짝 한 바퀴 감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낌만 보여드리려고,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죄송하긴 한데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라는 것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 같으면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옆에 있는 사이드에 한번 체인 같은 걸로 한번 감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파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체인이 없는 관계로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광탑은 요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운데 북해존 쪽으로 했는데 제가 디자인을 살짝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매트 느낌은 요래요. 광탑하고 매트탑하고 좀 느낌 많이 틀리죠. 네, 아무래도 좀 더 화려한 건 광탑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은은해 보이는 느낌은 매트탑이거든요. 자, 그러면 완성된 디자인으로 그냥 한번 작업 마무리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로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이거는 실버로 작업을 했죠. 옆에 있는 사이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119번 요걸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컬러들 모르실 것 같아서 베이스 컬러들은 전부 다 1118번부터 1123번까지 제일 많이 썼어요. 여기 있는 컬러들이 다 그 컬러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매트탑한 디자인들도 보여드리고요. 실은 요거 아까 초창기에 보여드렸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프레임 라인을 따라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바디가 길어 보이는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떨어진 느낌으로 하신 바디가 좀 더 길어 보인다는 거.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5번 있죠. 5번으로 이렇게 전체 프레임을 한 바퀴 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투명 비에다 그냥 쉘만 이렇게 붙여서 옆에 사이드 맞췄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좀 큰 꽃을 한 판에 붙였어요. 뭐 다른 거 안 하고 귀차니즘이 좀 심한 날 만든 디자인이어서 그냥 큰 꽃을 하나만 쭉 프렌치 라인만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아까 좀 트로피칼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름에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살짝 보여드렸고, 그러면은 마무리로 이제 작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컬러 차트처럼 마무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뉘앙스만 한번 봐주세요. 실질적으로 호일을 펼쳐보시면 이 꽃 말고도 다른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느낌이 틀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작업하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상품, 이게 가장 처음 보여드리는 신상품인데 여기 밑에 보여드렸던 에이블랙, 오늘 계속 사용했던 호일랩 젤, 아이엠폴리젤까지 다 합쳐서 전 상품 30%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30% 할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2시까지 구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을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스타 봐주신 분들도 저희가 1시간이 지나서 다시 키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꿀팁 보여주신 선생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아이스젤 1부 상품 제외하고 전부 30% 세일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